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이 좀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요. 재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불확실성 및 경제 봉쇄 조치 강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갖다 붙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유가 옛날에는 없었냐고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일은 1월 5일인데 우리 이거 몰랐냐고요. 알고 있었죠. 경제 봉쇄 조치 강화는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던 건데 이게 딱히 엄청난 악재라고 이걸 가지고 시장을 하락시키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 재료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갖다 붙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월말 종가 관리, 연말 종가 관리,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서 빠진 게 아니냐라는 그냥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연말까지 팔고 싶었던 물량 꾹 참고 있다가 새해 되니까 쏟아내는 거죠. 아무튼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 나왔죠. 4,700 종목 하락하고 상승 종목이 2,600개밖에 안 되고 나스닥, 다우 둘 다 비슷하게 다 빠졌습니다. 1.4%씩 둘 다 비슷하게 빠졌고요. 아무튼 전 종목이 다 골고루 빠졌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아무튼 테슬라만 올랐다는 거. 테슬라가 3% 정도 오른 것 같네요. 테슬라 숏은 기다려야겠죠, 그죠? 아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튼 어젯밤 이제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선물부터 보면은 3,665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장중에 잠깐 붕괴는 시켰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으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12,450 최소한 거기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어제 장중에 거기 터치도 안 했죠. 아직까지 특별히 뭘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 있는 음봉을 가지고 나는 손절을 짧게 잡고 뭔가를 해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몸통의 절반 자리를 어떤 본인만의 어떤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인버스를 이거 돌파한 차 가기 전까지는 인버스 본다 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좀 이제 비이성으로 좀 많이 좀 맛이 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리들 아니면은 12월 1일 날에 시가를 붕괴시킨다든가 그런 기준을 좀 어떤 그런 진짜 상징적인 그런 기준들을 붕괴시킨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하고 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올라오고 달러도 올라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이제 아마 올해도 내내 아마 20에서 40 아니면 20에서 80 많게는 20에서 80까지도 계속 아무튼 이 위쪽에서 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첫날부터 아무튼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할만하다, 그죠? 왜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보이고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이 11달러 위쪽으로 돌파한 차 가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미 시세가 10%씩만 넘게 나오고 있네요. 물론 아직까지 위쪽으로 먹을 건 좀 더 열려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스권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변동성 지수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시는 거고, 20에서 한 40 정도 박스권 놓고 요 안에서 20쯤에 내려오면 UVXY 해보고 40쯤에 올라가면 UVXY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갖고 노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올라왔죠.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지지해야 된다, 최소 89.8 정도는 여기 정도, 요날의 시가와 요날의 종가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지 최소한 숨은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그런 자리 일단 위쪽으로 올라는 왔지만 좀 모자라죠. 아무튼 좀 더 올라와야 되죠. 이 양봉 전환 정도 되면은 좀 의미가 달라지지만 음봉이죠 아직까지. 아무튼 어젯밤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가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것도 아무튼 숏 치고 싶지만은 타이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S&P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월봉상 그림으로
뭐 살펴보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기회가 온다면은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애플은 요즘에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애플도 보시다시피 이제 좀 고점을 돌파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그죠? 고점이 물론 12월 달에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고점을 좀 돌파한 척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고점을 갱신하고 밀린 거가 12월 달에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 숏도 있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들 중에 뭐 애플 숏도 있고, 하여튼 구체적인 종목 숏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얘네들이 어떤 타이밍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를 붕괴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도 일단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자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하도 좀 비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좀 어디 붕괴시키고 인버스가 어디를 안착하면은 들어가자라는 쪽이고, 아니다, 나는 꼭지점에서 손절 잘하니까 꼭지점에서 잡아갖고 좀 남들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지만 더 수익의 기회를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애플이고 뭐고 어쨌든 어젯밤에도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할 만한 거는 타이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큰 사이즈에서 보면 박스권이고 계속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선 안에서 놀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어젯밤에 제가 저기 뭐 골드하고 다우 비율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어젯밤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게 올라가는 시기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 그죠. 이게 올라가는 시기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 다른 쪽으로 생각이 빠지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골드하고 다우 이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금값이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값이 올라가는 거는 다우 지수가 내려오기만 해도, 분모가 작아지기만 해도 가능하겠죠. 이 값이 올라가는 건요. 다우가 떨어져서 다우가 하락하면서 이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골드가 올라가면서 이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값이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골드를 매수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튼 그죠, 골드가 좀 그렇죠. 골드가 올해 좀 작년에 좀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거는 일단 관심 종목에서 지워놓는 게 좀 좋긴 좋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이, 얘도 2011년의 역사적인 고점이 여기인데, 월봉입니다. 2011년의 역사적인 고점이 여기인데, 역사적인 고점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어쨌든 그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약간 비이성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의 특징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런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면은 최소 몇 달간의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를 힘겹게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몇 달 이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장대 양봉 하나로 쑥 넘어가서 그냥 뭐 돌파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쨌든 미래에 좀 먼 그림, 미래에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좀 별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슈팅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위험하다.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돌파한 과정도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물론 이 밑에서는 잡을 수 있죠. 이 밑에서는 저도 금의 대세 상승을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 전고점까지 목표치 열어놓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좀 이제는 위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더 상승 여력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위험이 더 큰 자리가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물론 몰라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슈팅 한번 더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위험이나 기회, 뭐 위험이랑 기회를 둘 다 고려해 보면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여튼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위험자산이라 하기도 뭐하고 금은 좀 성격이 좀 애매해서요. 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겠습니다. 금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금은 뭐 금융위기 왔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랍시고 오를 수도 있고, 뭐 평상시에는 뭐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 이러면서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 성격 반, 위험자산의 성격 반 이렇게 걸쳐 있는 애라 가지고 좀 그죠, 어렵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그러니까 금은 좀 조심을 해 보세요. 지금 사실 금 말고도 할 건 많죠. 뭐 안 그래도 그 저희 집에서도 뭐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뭐 달러나 조금씩 사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시장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일단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개파락 출발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엔 요런 식으로는 한국의 이런 강한 시장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하락장을 끝내는 거는 장대음봉의 그죠? 장대음봉의 폭락이잖아요. 근데 상승장을 죽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막 비리비리하다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진짜 뭐 장대항보험 같은 거를 좀 더 봐야지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이런 점들이죠.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콜옵션이 폭등을 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얼마나 붙어주는지, 개인들이 콜옵션을 얼마나 매수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그런 수급 부분을 조금 지켜볼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누적이 최소 몇백억 정도가 쌓여주면은 그러면은 몇백억 정도 쌓인 상태에서 음봉이 뚝뚝뚝 떨어진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볼 거고, 한국 변동성 지수는 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얘도 우상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사실 특별히 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콜옵션 수급을 위주로 해서 좀 보긴 볼 거고, 그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저점을 살짝 깨긴 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 좀 잘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원달러 환율 정도는 한번 보고 마칠게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뭐 지지와 저항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어젯밤에 양봉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2거래일 정도의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긴 있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 마감해서 최소 뭐 1087원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 환율, 이 차트 기준으로 해서 1087원 정도는 돌파 한짝 해줘야지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죽지 않았던 게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긴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 생각에 이번에 최소 쌍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상승할 때 여기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최소 어떤 매수세는 옛날보다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지지하지 않겠냐, 최소 박스권은 만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일단 한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달러 정도나 그죠, 주식하기 애매한 돈들 달러나 슬슬 좀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이겠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월봉 보시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강세로 마감을 한 거고, 아무튼 어제 미국장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끝나서 저는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1월달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